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조병구. 이분이 어떤 분인가 뭐 전 잘 모르죠. 근데 법조계에 계신 분, 특히 저 법원에 계셨던 분 이야기가 한마디로 양승태 퀴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양승태 퀴즈여도 양승태가 지금 쫓겨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승태 퀴즈라는 그런 오명을 들으면서 판결을 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법원 출신의 그 법률가가 너무 나이브하다 하면서 저를 질타하셨어요. 나이브하다. 판사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재판정에서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있게 대해도 그들이 결국 판결 때 뒤통수 치는 거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판관이 검사 출신이래요. 10년 넘게 검사하다가 판사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다. 아, 그 조병구 판사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김용 전 부원장 쪽에서는 긴장했어야 했겠네요. 자, 이번 판결을 내용을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경선 준비가 누구의 경선이겠어요? 이재명 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위해서 이 돈이 쓰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의 실체를 알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나는 몰랐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규명해낼 책임이 이제 검찰한테 있는 것이죠. 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 그러니까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는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구 재판장의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자금이 2021년 대선 경선에 일정액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와, 김용 부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기소할 당시 이런 걸로 기소해도 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 이 자금 수수 범죄 같은 경우는 돈을 준 쪽의 진술이 일관돼야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건넬 당시에 어떻게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의 용처가 규명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의 돈이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쪽으로 건너갔다. 이재명 쪽이라면 이제 김용 부원장을 말하는 거죠. 남욱동 대장동 일당이 중간책이라는 유동규에게 건너간 것만 입증이 됐습니다. 이 흐름이 규명이 돼야 하는데 그 남욱동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한테 준 건 확인됐어요. 그런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 뭐 용처가 어디 쓰였는지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는지 그건 역시 하나도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 자금에 쓰였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욱동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요. 뭐 하여튼 뭐 이재명한테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동규가 받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김용한테 건너간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유동규가 지가 다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잘 규명해내지도 못했어요.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간 흔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유동규의 씀씀이가 공무원으로서는 뭐 과도할 정도로 컸고, 그리고 전처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또 이제 내연녀의 사치에 가까운 이런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유동규가 다 먹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5년형이 나왔어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 정확하게는 이제 보석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 이 자체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동규가 말이죠. 그 검찰과 진술 수 없는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뭐 당연히 뭐 CCTV나 뭐 녹취로 남아있을 리 없겠죠. 15차례 이상 유동규가 검찰과 만났습니다. 검찰로부터 회유당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럼 왜 15차례나 기록이 없는 만남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래 검찰 너희들 말이 옳아 땅땅땅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저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계좌를 열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다 찼습니다. 아니 경선 자금이 충분한데 심지어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김용 부원장에게 유죄를 때린 조병구 부장판사 양승태 키즈니까 조심하라. 이번 법원 출신의 법률가분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판사가 어느 고향 출신이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야 하는 이 시대가 너무 비루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재판에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2심 가서 봅시다. 2심 가서 정의가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검찰의 명운이 달린 수사인데 검찰이 판사들 관리를 안 했을까요? 이미 윤석열이가 판사 뒷조사 시킨 게 확인됐고 그래서 사실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2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합당하다. 아니 2개월 정직이 뭐냐. 면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사 사찰을 했던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 관련한 재판의 판사들에게 야, 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너희 판사들을 안 건드릴게. 이렇게 나올까요? 자, 저 이제부터 나이브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이브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